네, 강재원의 트리플 시간입니다. 지금 해외 증시에서의 핵심적인 이슈들을 먼저 짚어보고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틀째 해외 증시에서는 대선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었죠. 굉장히 강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제 대선 랠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을 좀 제거시켜주면서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증시에는 호재로서 작용되는 그런 모습을 좀 띄고 있는데요. 유럽과 미 시장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은 아직까지 그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감을 좀 표명을 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도 무난히 의회에서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유럽 시장에서는 좀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세를 좀 강하게 좀 나타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 시장이 좀 더 강했다면은 오늘은 다우 지수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다우 지수가 1%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한 업종들이 좀 보게 된다면 약간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무게를 둔 업종들이 좀 더 상승세를 보이면서 중장비를 비롯해서 은행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이런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에서도 그렇고요. 지수 자체를 봐도 오바마 대통령이 좀 재선을 할 거다 좀 이런 분위기를 점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오시면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앞에 일부에서도 민태성 부장님 하시는 코너에서는 또 채권 주식시장에서는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더 낫다 좀 이런 분석을 또 해주셨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건가요? 저도 굉장히 좀 헛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집권 당시에는 사실 채권 시장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된다면 채권 시장이 그대로 강세를 띠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 시장의 채권이 강세를 띄었던 가장 큰 배경은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유로존 리스크가 결국 안전자산이었던 미 국채로 수요가 발생이 되면서 강세 띈 거기 때문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국채가 강세에 띄었던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중심은 그 부분이 아니고 시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재선될 경우 중심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 간의 이제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책이 이어지는 방향은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그 외적으로도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좀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오바마 정권에 대해서 이 기조가 이어져야지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로서 작용되지 이 정책이 바뀌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여태까지 외국인들이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이제 다시금 이제 이탈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오히려 증시의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채권 시장보다는 오히려 증시에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뉴욕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서도 일단은 오바마 쪽에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뉴욕장에서는 뚜렷한 지표는 나오지 않았고 유럽 쪽에서 좀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좀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결과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는 최대 산업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독일의 9월달 제조업 수주가 전월 대비해서 3.3% 감소세를 보이면서 예상치였던 1.5%의 감소치를 더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놓고 볼 땐 9월 달의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확연하게 좋아진 시장의 지표는 다시 10월 달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어느 정도의 그 과거적인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 수가 있는 내용은 유로존의 긴축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정책이 결국은 경기 침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로존에 대해서 이런 긴축이라든지 어느 정도 재정적인 위험이란 부분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유럽 시장은 경기 회복세 자체를 보이기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그리스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이제 그리스가 7일이죠. 오늘 이제 어느 정도 그리스 의회에서의 긴축안이 통과되냐 안 되냐가 이제 좀 중요하게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통과 자체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16일 날 50원 유로 정도의 국채 만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는 시장에서 경계감은 확대가 되고 있지만 결국 의회는 통과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2일에도 유럽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도 그리스에 대한 좀 논의가 본격적으로 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뭔가 좀 여기서는 확실한 좀 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어떻게 보면 유로존을 이끌어가는 두 국가가 어떤 결과를 이제 내세우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앞서 프랑스와 독일의 재무장관이 11월 달 중에는 유로존 관련해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앞서 언급했고 이 부분을 재무장관 회담에서 언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간은 아직 좀 이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유럽상에서는 미국 대선과 함께 그리스 문제가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면서 불안감을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 흐름을 보면은 이런 뉴욕장의 좀 흐름을 예상한 게 아닐까, 좀 선 반영한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첫 개표제에서는 일단 무승부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장중에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서 반영하겠죠? 우리나라 시장 이제 오후장 정도가 되면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선에 대한 결과가 좀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냐 그리고 어느 쪽에다가 이제 시장에서 좀 더 그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는 했지만 우려감을 여전히 표명할 건지가 이제 오후장에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저께 시장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 바로 그저께 상당히 큰 폭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이제 자동차 섹터가 너무 안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표명할 정도였었는데요. 사실 그만큼 급락을 했지만 어저께는 또다시 바로 반등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과대했다라는 부분도 반영이 되었고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평가 모멘텀이 워낙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띠다 보니까 적극적인 매수세로 시장에서 이제 반등을 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뭐 절차상의 과실일 뿐이지 고의성은 없었다는 쪽에서 계속해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연비 부분도 오류 범위가 3.7%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추가적인 소송이라든지 이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현대차 그룹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호평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뭐 이제 11월 달에 자동차 판매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뭐 큰 문제는 현재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 섹터가 반등이 증시의 반등을 추가적으로 더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국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좀 시장에서 좀 더 높게 보면서 이들 관련된 업종이 강세를 띠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바마 대통령은 토화 정책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고 이 부분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원자재 관련주라든지 이쪽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저께 마감된 미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조금은 약세로 전환됐듯이 이 부분이 결국은 원자재 관련주로 모멘텀 받을 것이다라는 측면이 어저께 국내 증시에서 고려아연이라든지 LG상사, SK네트워크스 같은 원자재 관련주들의 강세를 불러왔고요. 그 외적으로도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나왔었기 때문에 OCI를 비롯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이런 관련주 역시도 어저께 강세를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다가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결과 오늘 윤곽이 드러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그때는 시장에서 일시적인 충격을 좀 피할 수 없다고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의 현재 기술적인 흐름을 좀 놓고 이야기하자면은 현재 21선은 어저께 강하게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미 시장의 강세에 힘입어서 오늘 출발 자체도 역시 추가적인 강세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또다시 우려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내리스 옵션 만기일인데요.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현재 정부 지자체에서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물량은 상당히 적은 반면에 들어올 수 있는 규모가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미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베이시스가 호전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될 수가 있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들어왔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이 차익 쪽에서의 흐름을 보면은 비차익 매수는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배당까지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달 옵션 만기일에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출회될 가능성이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그림상에서 뚜렷한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를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기준을 삼는 MSCI 코리아 지수라든지 그리고 코스피의 달러 기준의 차트를 보면은 이미 추세를 다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이제 MSCI 코리아 지수입니다. MSCI 코리아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똑같이 이제 미 시장에서 미 시장이 고점이 형성했던 5월달을 기준해서 계속된 하락 추세를 사실 이번 9월달에 돌파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단기적으로도 또다시 채널 패턴을 형성시켰었는데 이 자리를 어저께 윗자리로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선 지지 테스트는 받을 수 있는 구간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이제 기준선 직전의 고점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원달러가 환율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원화가 계속해서 절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보는 국내 증시 지수와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보는 국내 지수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1900포인트가 깨지면서 다시금 하락 추세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급도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보는 달러 기준의 차트를 보게 된다면 앞서 시장에서 바닥을 치면서 올라갔던 7월 달에 단기 고점 자리 그리고 6월 달에 단기적으로 형성시켰던 고점 자리 때의 지지를 앞전에도 받았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8월 달에 상승이 나왔던 이 자리를 지켜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 어저께 다시금 강하게 상승세로 단기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이 보는 그림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이제 미 대선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은 다시금 강한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1선을 돌파를 한 자리에서 오늘 장에는 약간 좀 부담이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쪽에 좀 무게를 실어주고 계신데요. 네. 전략 좀 구체적으로 짜주시죠. 네, 우선은 제가 이번 주에 밴드를 말씀드리면서 1900에서 1960포인트 정도의 밴드를 예상하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 1900포인트 전후가 온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과 내일 어느 정도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1960포인트 전후가 가면은 그때 이제 매도를 일부는 수익을 챙길 것이냐 아니면 끌고 갈 것이냐 그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중심으로 시장에서 업종이 강하게 진행된 것은 IT라든지 석유화학 그리고 납품과대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대형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에 대해서는 그대로 관심을 가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봐야 될 종목으로 SK이노베이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저께 유가가 상당히 큰 폭의 급등이 나왔던 부분도 있지만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2013년도가 되면은 자회사 중에서 윤활유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SK 루브리컨츠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SK이노베이션이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느 정도 지분법 평가 이익을 볼 수도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해외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내년을 볼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타이밍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박스권의 현재는 직면에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이제 형성된 박스권을 한번 이탈하고 나서요. 다시금 박스권을 회복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회복한 만큼 다시 한번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은 이 소폭의 갭상승 추세 나오고 있지만 오늘 이제 너무 높게 사시는 것보다는 조정 시 오늘 조정 안 준다면 이 종목 포기하는 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16만 6천 원 정도를 오늘 매수가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단기적인 목표치로서는 이제 앞전에 박스권 상단이 위치해 있는 17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로서는 단기 하락 상승 추세가 걸려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16만 원 정도까지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16만 원을 손절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지연의 트리플 P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토마토 모닝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